저는 사기라는 것을 아주 먼 세상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. 뉴스에 나오는 어수룩한 노인들의 이야기거나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벌이라고 생각했죠.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흑과 백, 옳고 그름을 가르쳐온 저는 스스로의 분별력을 믿었습니다. 적어도 내 인생에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. 하지만 괴물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제 삶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는 제 가장 깊은 신뢰가 어떻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. 모든 것은 2025년 쾌청한 가을날 시작되었습니다. 35년간의 교직 생활에 명예로운 마침표를 찍은 저는 오랜 꿈이었던 남편과의 평온한 노후를 막 설계하던 참이었습니다. 퇴직금과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작은 빌라를 처분한 돈까지 합쳐 제 통장에는 6억 2천만 원이라는 제 인생의 무게와도 같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. 현숙 씨, 고생 많았어.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시다.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잘 지켜줄게. 퇴직 후 조금은 기가 죽어 지내던 남편이었습니다. 대기업에서 일찍 나온 뒤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말해주진 않았지만 늘 저를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라 믿었습니다.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.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새벽잇을 맞으며 출근했던 제 젊은 날이었고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남편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였습니다. 저는 그 미래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. 그 반석이 실은 늪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. 운명의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었습니다. 싹싹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며 남편이 유독 예뻐하던 내 동생의 남편 최서방이 동생 내외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. 누님, 형님, 잘 지내셨습니까? 우리 누님 퇴직하신 기념으로 제가 맛있는 거 사왔습니다.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과일을 깎고 차를 마시던 중 최서방이 기다렸다는 듯 탁자 위에 신문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.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다주택자, 세금 폭탄, 천정부지로 치솟는 증여세 같은 머리 아픈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. 최서방은 마치 경제 전문가처럼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. 정부의 부동산 규제,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세금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만히 앉아 제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형님, 누님, 요즘은요,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. 이 6억 넘는 돈 그냥 은행에 두면 이자는커녕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.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으로 절반은 뜯길 겁니다.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아왔습니다. 최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. 그가 내민 계획은 제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. 지금 개발 중인 신도시에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나온 상가주택 급매물이 있는데 이걸 제 돈으로 사자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명의였습니다. 누님 명의로 사면 빌라 파신 것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취득세 폭탄을 맞습니다. 그렇다고 나중에 현금으로 동생한테 주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고요. 그러니 일단 지금 1주택자인 제 아내, 그러니까 누님 동생 현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. 이건 명예 대여라는 일종의 절세 기술입니다.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저가 양수도 계약으로 꾸미면
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. 절세 기술, 자금 출처 조사 회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지만 똑똑해 보이는 최서방이 자신 있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. 그는 2년 뒤 집값이 오르면 바로 되팔아 시세 차익과 아낀 세금 수천만 원까지 모두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제 돈으로 제 동생 명의로 집을 산다. 어딘가 깨름칙했지만 그의 논리는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.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. 여보,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. 우리가 뭘 알아? 평생 학교랑 집만 오갔지. 최서방은 사회 물정에도 밝고 저렇게 어려운 세금 지식까지 훤히 꿰고 있잖아. 가만히 앉아서 나라에 몇 천만 원 뜯기느니 이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야. 그리고 당신 하나뿐인 동생인데 뭘 걱정해.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. 남편의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가족. 그 단어 앞에서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. 평생 나만 보고 살아온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, 똘똘한 최서방의 전문적인 설명, 그리고 내 피부치인 동생의 얼굴. 저는 그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. 그곳에는 오직 저를 위하는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. 저는 결국 제 인생이 담긴 통장과 도장을 제 손으로 직접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.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. 며칠 뒤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. 언니, 계약 잘 끝났어. 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,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의 서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. 소유자 칸에는 분명 동생의 이름, 김현미가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푹 놓았습니다. 남편은 거 봐. 내 말이 맞지? 이제 우리도 2년 뒤면 건물주 되는 거야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. 저는 최서방에게 고맙다며 비싼 저녁을 샀고 동생에게는 백화점에 데려가 코트를 한 벌 사주었습니다. 모든 것이 완벽한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. 저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만끽했습니다. 함께 등산을 가고 밀렸던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. 하지만 아주 가끔 남편이 깊은 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. 운명의 날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. 남편이 잠시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충전기에 꽂혀 있던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. 무심코 화면을 본 제 눈에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. 박성주님, 스마트팜 투자 원리금 3억 원 상환 최종 통보. 금일 오후 6시까지 미입금 시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함을 알립니다. 캐피탈, 스마트팜, 3억? 심장이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가 풀린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땀으로 축축한 손가락으로 메시지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최서방과 나눈 대화 목록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. 최신 메시지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. 그들의 대화는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. 형님, 돈은 어제부로 다 빼서 형님 빚부터 막았습니다. 이제 한시름 놓으시죠. 이자는 좀 세지만 급한 불은 껐습니다. 최서방, 정말 고맙네. 자네 덕분에 살았어. 집사람한테는 계속 그 신도시 상가주택 얘기 좀 잘해주게. 가끔씩 진행 상황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. 걱정 마십시오.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.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속는 사람이 바보죠. 하.
그래도 자네 아내는 괜찮겠나? 현숙이 동생인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. 형님, 현미 걔가 더 좋아합니다. 수수료로 1억 떼어주기로 한 거 약속만 지켜주십시오. 1억이면 걔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입니다.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.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.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귓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렸습니다. 등기부등본은 가짜였고 내 돈은 신도시 상가주택이 아니라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. 그리고 내 하나뿐인 동생은 고작 돈 1억에 언니의 인생을 팔아넘긴 공범이었습니다. 그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흥얼거리며 나왔습니다. 그 순간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.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앞에 휴대폰을 던졌습니다. 더 이상 아내로서의 존중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차릴 수 없었습니다. 이게 다 뭐예요? 스마트팜이 뭐고 3억이 뭐냐고. 내 돈 내 퇴직금 다 어디 갔어요?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? 대답해.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여보 미안해.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. 당신한테 말 못할 빚이 있었어. 조기 퇴직하고 지인 따라서 스마트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. 당신 퇴직금에 손댈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내가 잠시 눈이 멀었어. 남편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. 최서방이 먼저 접근해 누님 퇴직금을 이용해 형님 빚을 갚고 수수료를 챙기자고 제안했다는 것.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내인 내 동생까지 끌어들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저를 속였다는 것. 그리고 내 전 재산 6억 2천만 원 중 3억은 남편의 빚을 갚는데 1억은 동생 부부의 수수료로 나머지 2억 2천은 최서방이 가져갔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최서방을 칭찬하고 나를 설득했던 거구나. 당신 동생인데 뭘 걱정하냐고 그 말이 전부 연극이었어? 여보, 제발 용서해줘.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어. 어떻게든 다시 메꿔 놓으려고 했어. 정말이야. 용서? 걱정? 그 단어들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로 들렸습니다.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세상에 하나뿐인 내 피부치 동생이 한패가 되어 내 인생을 통째로 계획하고 집어삼킨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물에서 단 한 톨의 진심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.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한 변명뿐이었습니다. 사랑, 믿음, 가족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모든 가치들이 산산조각 제 발밑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집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. 남편의 얼굴도 TV 속 웃음소리도 창밖의 햇살마저도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.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.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. 내 청춘, 내 노력, 내 믿음이 모두 부정당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새벽 멍하니 거울을 보았습니다. 며칠 만에 핏기 없이 늙어버린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씨 하나가 보였습니다. 35년간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교사 김현숙.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친구의 손을 잡아주던 앳된 소녀 김현숙.
그 얼굴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. 이대로 무너질 거냐고, 이대로 저들의 먹잇감으로 남을 거냐고.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제 인생을, 제 청춘을 이대로 잿더미 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남편의 휴대폰에 있던 모든 카카오톡, 대화 내용을 제 이메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.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습니다.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를 모았습니다.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.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힘을 주어 번호를 눌렀습니다.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. 다시 싸워보겠다는, 내 인생을 되찾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료 법률 구조 공단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비록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. 잿더미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.